43세 세종이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싱글 여성이에요. 현재 자금은 주식 5천만 원, 펀드 4,500만 원, 6억에서 7억 정도 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430 정도고요. 영끌로 산 보금자리론으로 원리금 상환 70만 원, 부모님에게 1억 빌린 게 있어가지고 월 40만 원 정도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자가 월 12만 원 해서 총 이자 다 더해보면은 122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고요. 대출 이자 및 생활비 제외하고 월 150 정도는 주식 투자를 월에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은요, 2020년 9월에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할 때, 영끌 플러스 패닉 바잉 더해가지고 세종시 다정동 30평 아파트 자가 마련했습니다. 22년 10월이면은 2년 소유, 2년 거주 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나성동의 주상복합 시세가 14억 정도고, 문화생활이 슬세권, 스레바를 신고 나가도 된다. 네. 그 슬세권이라고 하죠. 예. 올해 입주해서 학군, 이거 슬세권이 이거, 죄송합니다. 사연 읽을게요. 근데 잠깐 좀 세자면, 슬세권이, 네. 그 스레바 신고 나가서 슬세권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르신인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 임장을 하는데 슬세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슬세권이 뭐예요? 제가 이랬더니까, 너 무릎 슬자 모르냐.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닿는 거리라서 슬세권. 어르신께서 제가 저기 용산에 임장을 갔는데 슬세권이는 어디서 보셨는지 그거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올해 입주해가지고 학군이나 학원가는 이제 시작이지만 세종시의 핵심 가이니만큼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성동 말고 세롬동이라는 또 동이 있나 봐요. 있어요. 예, 세롬동 학교 주변 아파트도 지금 2차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유는 학군,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서 자녀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이라 생각돼서 투자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근데 현재 상급지로 갈아타기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각하는 게 세종시 아파트 전세 주고 투자하기. 저는 원룸이나 투룸에서 살면서 그다음에 이게 전세를 주게 되면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갭 투자 하면 취득세 1.3에 전세금 플러스 1억 원 투자금으로 2주택자 돼서 시세 차익으로 자산 불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규제 지역 역세권 오피스텔 매매. 예. 이거는 이제 갭 투자하는 건데, 5천만 원 정도 넣을 생각이라고 해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요걸로 시세 차익 보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종시 내에서 이제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지산이나 오피스텔 하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뭐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60% 이상 돈 모으면서 뭐 펀드 재테크 책 읽으면서 이렇게 모아온 얘기들도 해주셨고요. 근데 내가 뭐 투자를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자산 격차가 너무 확 벌어졌다. 예. 부모님 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내 집 없는 서러움, 부모님이 어떻게 부동산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내용 그 정도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신사임당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다양한 주제로 쉽게 풀어주셔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금액이랑 고민 이렇게 보면은 예. 유튜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잘 하면서.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종시입니다. 먼저 이분의 어떤 그 고민에 대해서 네. 저희 어떤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이분이
옮겨가고자 하는 게 이제 상급지다. 네. 그리고 상급지고 또 하나는 상급지인 이유가 뭐 학군,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쓸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숲하고 나무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그럼 세종시라는 지역에 대한 네네. 판단을 하고 나서 지금 현 시점이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그 네네. 적절한 시점인지 네네.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맞다고 판단하면 그럼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디 학군, 뭐 편의시설, 쓸세권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인지 좋은 곳이 어딘지 그런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큰 그림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분이 이제 또 세종을 매수를 한 게 2020년 9월에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럼 실제 2020년 이때 매수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장이 세종시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보죠. 네. 세종시 뭐 빠진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도 차익이 있으신 분들은 좀 팔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야, 세종시는 또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세종대구. 네. 뭐, 세종대구 대전 유명한데, 또 하락이 있는 곳으로. 정말 가파르게 올랐었죠. 네. 실제 그게 데이터상으로 본다도 딱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세종시입니다. 약간 치킨 텐더처럼 생겼죠? 네. 아 진짜예요. 아니 진짜 여기 예. 튀김옷이 보이네요. 예. 갑자기 배고파진대, 지금. 예. 아 맛있겠다. 예. 자, 보면 지금 세종의 어떤 시세 그래프고요. 시세 네. 그래프의 지금 모습이고, 네. 일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의 어떤 네. 상승폭이 굉장히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꾸준히 했다가 한동안 현재 보합 상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저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때 파는 거 이런 때 여기 2018년부터 이때잖아요. 이때 판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눈물이 나지. 부동산에 전화 와서 이제 파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일단 부동산에서 팔아 연락 와라. 네. 그러면 절대 팔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해라.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팔아라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분명히 매수자는 들어오고 있는데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연락 오는 거지. 그치. 근데 연락 와가지고 사장님 지금 팔고 나서 이 돈으로 딴 데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먼저 파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상 팔고 나면 또 저쪽에서 정보는 또 없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라 연락 와라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말 이용해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꼭 가서 확인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이분이 이제 2020년 9월이거든요. 네. 2020년 9월이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아하. 네. 지금 보이죠? 네. 그러면 보면 지금 매가가 한참 상승하고 거의 끝자락에 나오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건 평균가이긴 하지만 네네. 이 데이터로 놓고 본다 한다면 이분이 2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 만큼 다시 가격이 제자리에 왔잖아요. 네,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만 현재 지금 가격이 조정이 되고 지금 1차 조정이 지금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급격하게 빠졌던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이렇게 좀 탈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급격한 하락세는 좀 더 멈추고 시장을 좀 더 관망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현재로서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합 기간이 있다가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의 여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게 된다. 라고 해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 대비해서 거의 14억, 막 13억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 기간 동안에 하락의 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핵심은 뭐예요? 이분은 어쨌든 내가 2년 동안 보유했고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에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숲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갈아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어. 단순히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비과세가 저는 이 정도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역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데 타이밍상 저는 이 지역을 지금 갈아타게 하기에는 일단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빠질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갈아타고 나서 아니죠. 더 빠진다라는 확전 지금 그 어떤 그 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네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1차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고 현재는 다시 보합세 모습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봤을 때 세종시가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그 세종의사당 그렇죠. 국회의사당이 이쪽으로 이전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고 네. 법이 통과되면서 네. 근데 사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정도나 돼야지 그 의사당의 어떤 좀 빨랐을 때 네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계획만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고 발표에 대한 계획에 대한 호재가 현재 반영된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호재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세종은 재건축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재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도 그쵸, 아니고요. 새 거니까 도시 자체가. 그렇죠. 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정책적인 방향, 정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 부분에 있어서 세종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종한테 어떤 안할 수가 있는 이런 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종은 사실 이런 행정도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세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세종이 지금보다 더 탄탄하고 실수 요청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인구수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산업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부분, 대학 이런 네.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유치 없이 그냥 행정도시로만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성이 저는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지금 당장 어떤 호재를 이끌 만한 이러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무리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이분이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옮겨 난 다음에 즉 갈아타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월세를 살고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고 네네.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한다면 저는 만약 이분이 세종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내 집 마련을 다시 상급지를 사지 말고 이거를 팔고 전월세로 있다가 네. 근데 파는 지금 지금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분은 10월 이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0월 정도가 되면 세종도 그렇고 네. 전국 지역의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저는 나타난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민하기보다는 10월 이후에 이런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전 네. 충분히 늦지 않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때도 그 세종 지역이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네. 아니면 조정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굳이 세종 쪽에 갈아타기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전월세를 살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채라 생각하고 있는 이분이 자금 6, 7억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서울에 있는 거기 어떤 재건축 대상 될 수 있는 아파트 충분히 저는 접근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현재 지금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뭐 오피스텔 투자하고 지상 투자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가질 어떤 유지를 하려고 하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있어봐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은 한 10월 되면은 좀 분위기 나올 거니까 맞아요. 그때까지 좀 있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이제 빠지는 것도 가격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좀 주춤하고 그렇죠. 예, 더 가격 변동도 없을 건데 그냥 좀 있어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분은 예, 아무것도 안 예. 하고 현재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지금 가장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보고 있어요. 10월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네. 잘 모르고요. 네. 일단은 이분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네. 이 정도의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이게 지키는 수비 능력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신 예, 거예요. 예,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투자에서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종시를 팔까 뭐 전세 놓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6억에서 7억 원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전세 놓으면 2억 5천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갭이 너무 커, 어마어마하게 너무 크죠. 커, 너무 커, 예. 이 돈이 사실은 2억 5천 전세를 주더라도 그 나머지 갭이 일종의
기회비용인 셈이죠. 네. 자고 있는 돈. 네.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현금화 하실 수 있으면, 파실 수 있으면은, 비과세로 파시고, 네. 뭐 세금만 계산해 보시고, 타이밍도 네.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파서 현금이 좀 유입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몇 억 이상의 현금이 확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 상당히 이 몇 억이라는 현금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 투자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5억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1,000만 원이랑 1억이랑 뭐 4억, 5억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지금 다주택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투자를 고려하시는데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돈이 확보가 되면은 네. 우리가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인데 내가 돈이 있음으로써 3억짜리를 뭐 2억 7천, 2억 5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예로 들면 아까 오피스텔 얘기 나왔으니까 네. 야, 오피스텔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은 지금 공실이라서 네.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은 3억이에요. 음. 그런데 세가 껴있고 세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6개월 남아있는데 네. 전세가 굉장히 낮게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 월세 껴 있고 이런 거. 그렇죠. 월세 껴있거나 예, 예. 이런 물건들은 뭐 2천, 3천 급한 건 5천도 맞아, 싸게 맞아, 살 맞아. 수 있거든요. 돈 있어야 살 수 있지.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5억이 있어. 네. 그러면 3억짜리 2억 5천에 나온 거 뭐 월세 껴있다고 쳐도 네. 싸게 5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맞아, 맞아. 돈을 다 박으면 되니까 내 네, 돈을. 네, 네. 그랬다가 세 나가면 다시 전세 맞추면은 맞아. 새로운 전세 높게 맞추면 그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다시 회수가 되니까 네, 이 유동성을 좀 활용해서 네. 좀 남들보다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갭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다 넣었다가 6개월 있다가 회수하고 6개월 있다가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와, 이 돈이면 내가 3천 갭으로 10채 사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 다 싸게 사서 세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좀 높게 사더라도 여러 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 갑자기 이게 그게 시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자로 바뀔 시점에서는 네. 개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상승장이 계속 이어져 왔고 네. 규제가 계속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네. 개수를 늘기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바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네. 개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집중해서 가는 것이 맞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아, 그래도 그 오피스텔도 큰 평수가 먼저 올랐던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런 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상승장에는 네.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네. 뭐 경매 기다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서 있는 물건 사는 게 답인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니까 좀 난이도 있는 장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뭐 하락장의 유효한 수단이 경매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보다 좀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뭐 개수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네. 확실히 좀 싼 물건 위주로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일단 싸게 사는 것 자체가 안전 마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좀 옆으로 좀 오래 기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모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요. 시장이 좀 기다려주면 비싼 게 자꾸 멀리 네. 가면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